이 남자는 뭘까요? 사모님, 몸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 있는 것 같네요.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프세요? 아니요, 시원해요. 남자의 손이 제 목덜미로 이동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목뼈를 따라 천천히 눌러 내려갔습니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생각해보니 남자의 손길이 제 몸에 닿은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남자의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어깨, 등, 허리. 사모님, 이 남자 너무 위험합니다. 저는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로맨스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설이는 마사지용 침대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백단향 냄새 그리고 부드러운 음악.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지? 한설이는 58살입니다. 3년 전 남편이 죽은 후 변호사인 딸 유진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지만 실상은 거의 가사도우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손주를 깨워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 청소, 빨래, 장보기를 마친 후 다시 오후 5시가 되면 어린이집에서 손주를 데려오고 저녁 준비를 한 후 씻기고 재우기까지 모두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은 전부 딸 유진이 가져갔습니다. 36년을 남편과 딸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22살에 결혼해서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을 간병하고 딸을 서울대 법대에 보냈습니다. 18년 전 남편이 간암 진단을 받은 후 설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딸을 변호사로 만들기 위해 다그치고 또 다그쳤습니다. 어느 날 딸이 자기 몰래 남자친구를 위해 산 핑크색 비키니를 보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가위로 난도질을 한 사건을 계기로 딸과는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결국 딸은 변호사가 되었지만 자신은 딸의 가사도우미 취급을 받게 되었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설이를 사랑하지 않았죠. 밤의 관계는 그저 의무적이었습니다. 끝나면 등을 돌리고 잠들기 일쑤였죠. 설이는 그런 밤이 끝나면 혼자 욕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구 서미란의 권유로 처음으로 마사지샵에 왔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남자 마사지사가 들어왔습니다. 설이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마사지로 단련된 팔뚝의 근육이 탄탄했습니다. 거칠어 보이는 외모였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모님을 모실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우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설이는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우진이 설이 옆에 섰습니다. 사모님,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어깨가 좀 아파요. 네, 가만히 누워 계세요. 우진의 손이 설이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설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손이 놀랍도록 따뜻하고 부드러웠기 때문입니다. 많이 뭉쳐 있으시네요. 마사지는 처음 받아보시나요? 우진의 손가락이 설이의 어깨 근육을 천천히 눌렀다 떼었다 반복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설이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와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프세요? 아니요, 시원해요. 우진의 손이 설이의 목덜미로 이동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목뼈를 따라 천천히 눌러 내려갔습니다. 설이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생각해보니 남자의 손길이 자신의 몸에 닿은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우진의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어깨, 등, 허리. 사모님. 우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 있는 것 같네요. 설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진의 손이 설이의 등뼈를 따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여기 많이 아프셨죠? 손가락이 허리 아래를 눌렀습니다.
서리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사모님,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온몸이 긴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진의 손이 서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서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진의 손길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근육을 푸는 것이 아니라 서리의 마음까지 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우진이 손을 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서리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진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아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우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리는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리와 미라는 마사지샵을 나왔습니다. 서리야, 어땠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진짜 시원하더라. 우리 다음 주에 또 가자.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리의 머릿속에는 우진의 손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혼자 와봐야겠다. 한편 우진은 서리가 나간 후 방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서리를 만졌던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카운터 직원에게 갔습니다. 방금 그 손님 오늘 처음 오신 건가요? 한설의 고객님이라면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앞으로 그 손님 오시면 저에게 바로 연결해 주세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네. 손님께서 요청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럴 만한 사정이 좀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우진은 방에 돌아와서 자신의 책상에 앉아 카운터 직원에게 받은 서리의 프로필 파일을 넘겼습니다. 한설이 58세, 우진은 4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상의 여성을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그동안 만난 여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 그녀는 자신보다 12살 많은 이혼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누구보다도 이해해주고 포용해 주었지만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떠나버렸습니다. 우진이 원했던 것은 깊이였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여자, 그리고 상처를 품고도 일어서는 여자. 이런 여자만이 줄 수 있는 인생의 깊이만이 우진을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설이를 만났을 때 그의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다. 내가 평생 찾던 여자. 우진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설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수줍은 목소리도, 떨리는 숨소리도, 작은 신음소리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지? 하지만 우진은 같은 시간 설이도 우진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설이는 다시 마사지샵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설이 고객님. 카운터 직원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정 원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설이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우진 씨가 기다리고 있다고? 설이는 안내를 받아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공간. 하지만 지난주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설이는 가운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똑똑. 들어가도 될까요? 우진의 목소리. 네. 문이 열렸습니다. 오셨네요. 우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또 오실 줄 알았어요. 설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난주에 효과가 좋아서요. 그렇군요. 지난주보다 얼굴에 생기가 도시네요. 우진이 설이 옆에 섰습니다. 오늘은 좀 더 깊게 풀어드릴게요. 오일 마사지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운을 허리까지만 내려주시겠어요? 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운을 내렸습니다. 등이 드러났습니다.
우진이 따뜻한 오이를 손에 덜었습니다. 향긋한 라벤더 향. 우진의 손이 서리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오일이 따뜻할 거예요. 오일이 피부에 스며들었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우진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에서 목덜미로, 목덜미에서 등으로, 서리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지난주보다 손길이 더 부드러웠습니다.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오일 때문에 마찰이 없었습니다. 우진의 손은 서리의 피부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힘 빼세요. 몸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네. 서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몸에 힘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손길에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우진의 손이 등뼈를 따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허리 아래, 더 아래로. 서리의 몸이 긴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끄러운 오일 때문이었을까요? 우진의 손가락이 엉덩이 쪽으로 스쳤습니다. 민감한 부위. 서리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진이 황급히 손을 뺐습니다. 오일이 미끄러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우진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서리는 얼굴을 침대에 묻은 채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수잖아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진의 손이 다시 서리의 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훨씬 더 어깨 부근에서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서리의 몸은 계속 떨렸습니다. 아까 그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방금 그건 뭐였지? 서리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느껴본 적 없었어요. 마사지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서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우진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서리가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단추를 잠갔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서리는 황급히 방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서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까 그 느낌, 우진의 손이 스쳤던 그곳,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진짜로 실수였겠지? 서리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감각이 생생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오후 4시 밖에 안 되었어요. 유진은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입니다. 손주도 아직 어린이집에 있었습니다. 서리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서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진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그 손, 미끄러지듯 움직이던 손길, 그리고 실수로 스쳤던 그 순간, 서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렸습니다. 우진의 손이 닿았던 그곳,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야, 이게 아닌데, 느낌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은 차갑고 어색했습니다. 우진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는데 서리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서리는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그날 밤 서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베개를 뒤척였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진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 서리는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나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리는 우진 생각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우진만 가득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서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 출근하고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서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사지샵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옹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예약하고 싶은데요.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설이입니다. 아, 한설의 고객님. 정 원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고객님이시죠? 서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담당? 내 담당이 따로 있었어? 언제로 예약 도와드릴까요? 내일 가능할까요? 잠시만요. 네, 고객님 내일 오후 2시 어떠세요? 네, 좋아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일 우진 씨를 볼 수 있어. 하지만 곧바로 서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왜 이러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예약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서리는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서리는 마사지샵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침착하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설이 고객님. 카운터 직원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정 원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서리는 직원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익숙한 방, 편하게 계세요. 곧 들어오실 거예요. 직원이 나가고 서리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운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곤 곧 깨달았습니다. 나 지금 지난번 그 손길을 기대하고 있구나.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그러던 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우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우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오일 마사지 신청하셨죠? 네. 제가 이번엔 진짜 잘해드릴게요. 지난번 실수를 의식하는 듯 우진이 말했습니다. 가운을 허리까지 내렸습니다. 우진이 라벤더 향 오일을 손에 덜고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지난번과 같은 그 순간을 기다렸지만 결국 마사지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철저하게 안전한 부위만 마사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진이 손을 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리의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야. 지난번이 실수였던 거지. 서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우진은 수건으로 손에 오일을 닦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고리를 잡으려다가 서리는 멈췄습니다. 원장님? 네, 사모님. 서리는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시간이요?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고 싶은데요.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을 붙잡고 간신히 말했습니다.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저녁 피크 시간 전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옷이 어떠세요? 그 시간이면 손주 어린이집 데리러 갈 시간입니다. 서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럼 괜찮아요. 서리가 다시 문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혹시 우진의 목소리가 서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서리가 돌아봤습니다. 지금밖에 시간이 안 되신다면 우진이 말했습니다.
제 작업실에서 차 한잔 하시겠어요? 서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다음 손님이 취소해서 1시간 정도는 괜찮습니다. 우진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서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진의 눈빛도 밝게 빛났습니다. 좋아요. 서리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우진이 카운터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부터 3층에서 고객님 면담 있으니까 손님 오시면 다른 선생님 연결해 드리세요. 네, 원장님. 사모님, 이쪽으로 오시죠. 우진이 앞장섰습니다. 서리는 우진의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발자국 소리보다 더 크게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에 있는 작업실. 문을 열자 아담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소파, 책상, 그리고 창문으로 오후의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우진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차 준비할게요. 우진이 방 한쪽에 마련된 간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서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장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손을 꼭 쥐었습니다. 침착하자. 양손에 찻잔을 들고 우진이 돌아왔습니다. 녹차밖에 없어서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녹차 좋아해요. 서리는 찻잔을 받았습니다. 사모님은 이 동네 오래 사셨어요? 아니요, 3년 됐어요. 딸이 여기 살아서. 두 사람은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손주 이야기, 우진이 이 일을 시작한 이야기,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날아가 어느덧 4시 반이 되었습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손주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야 하는데 제가 사모님 시간을 너무 많이 뺐었네요. 우진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다음엔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요? 서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금요일 2시에 여기서 만나요. 네. 우진이 서리를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문 앞에서 우진이 서리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짧고 부드러운 키스. 금요일에 봐요, 사모님. 서리는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서리와 우진은 일주일에 2번씩 만났습니다. 금요일에는 산책을, 화요일에는 카페나 작업실에서 차를. 처음엔 가벼운 이야기였습니다. 날씨, 음식, 동네 이야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서리는 우진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서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용삐용삐용. 엄청난 사이렌 소리와 함께 119 구급차가 지나갔습니다. 순간 서리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모님? 서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우진이 황급히 서리를 부축했습니다. 서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안 되겠어요. 제 작업실로 가요. 우진이 서리를 안전하게 붙잡고 걸었습니다. 우진이 서리를 작업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서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남편 간병을 오래 했어요. 네. 자그마치 18년이었어요. 병원에 묶여있던 제 시간이요.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8년 동안 저는 집과 병원만 오갔어요. 응급실도 수도 없이 갔죠. 서리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지겹게 들었던 구급차 사이렌 소리. 아직도 그 소리만 들으면 서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차라리 남편이 저를 사랑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사모님, 사랑도 없는 남편에게 18년을 희생한 제 인생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힘이 빠져요. 서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선생님, 서리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그날, 선생님 손길이 느껴지던 날, 천천히 우진의 손을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모님, 손이 닿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가 여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진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다시 선생님이 확인해 주세요. 서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우진의 입술에 천천히 키스했습니다. 우진이 서리를 안았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우진은 서리의 깊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입술을 떼고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사모님, 아니, 설애 씨, 선생님, 절 안아주세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진이 설애 위로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58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늘 차갑고 빨랐거든요. 이건 의무였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전문 마사지사는 달랐습니다. 서리가 원하는 곳을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구석구석을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랑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받는 느낌이구나. 한참 후, 서리는 우진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숨을 가쁘게 몰았습니다. 우진이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설애 씨, 나 이래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리는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 너무 좋았어요.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우진이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처음이었어요, 설애 씨. 저 이대로 우진 씨한테 빠질 것 같아요. 저라도 괜찮다면 얼마든지요. 다 받아줄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리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내 얼굴이 달라진 것 같아. 옷장을 열었습니다. 회색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서리는 그 옷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제 이런 옷은 안 입을 거야. 동네 옷가게에 들렀습니다. 어머, 손님,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화사하세요? 가게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서리는 연한 핑크색 블라우스를 골랐습니다. 하늘색 스카프로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 아직 괜찮은가 봐. 서리는 작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친구 서미란을 만났습니다. 서리야. 미란이 서리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너 뭐야? 완전 달라졌는데? 그래. 응. 얼굴에 생기 돌고 옷도 예쁘고. 무슨 일 있어? 서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냥 요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설마, 남자? 미란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만났던 마사지샵 원장 우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 너무 잘됐다. 이제 둘이 국수 먹는 거야? 미란이 짓궂게 웃었습니다. 아니, 얘는 그만 놀려 얘.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문제는 있었습니다. 우선 우진과의 나이 차이가 14살이나 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문제는
딸 유진이 둘의 사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었죠. 미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이야, 내 말 들어봐. 너 유진이 키우느라 얼마나 희생했어? 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6년이야. 남편 간병하고 딸 교육시키고 내 인생이 뭐가 있었어? 그래도는 무슨.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미란이 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설이야, 나도 사실 작년부터 남자 만나. 뭐? 그거 알아? 진짜 사랑에 빠지면 나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주변 사람들이 우리 인생 책임져 준대? 신경 쓰지 마.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미란이 설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응. 설이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그럼 됐어. 미란이 설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설이는 백화점 속옷 매장에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저 속옷을 새로 사고 싶어요. 점원이 설이를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날 입으실 건가요? 설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쪽 제품들 어떠세요? 요즘 50대 분들께 인기 많으세요. 점원이 보여준 것은 레이스 달린 속옷들이었습니다. 검은색, 와인색, 그리고 진분홍색. 이건 너무 화려한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정말 예쁘고 품격 있으세요. 설이는 진분홍 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레이스가 몸을 감쌌습니다. 거울 속에는 58 할머니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설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걸 입고 우진 씨한테 서면 어떨까? 설이는 진분홍 속옷 세트를 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설이는 일주일에 3번씩 우진을 만났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유진이 회사에 있는 시간. 설이는 그 시간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 설이를 불렀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테이블 위에는 설이의 카드 명세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사지샵 결제네요. 백화점 속옷 매장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해요. 뭔가 숨기는 거 있죠? 유진이 설이를 째려봤습니다. 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설이는 조심스럽게 우진을 만났습니다. 횟수를 줄였습니다. 유진의 눈을 피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났어요. 하지만 그날 밤, 설이가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을 때, 유진이 설이의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엄마, 이게 뭐예요? 유진의 손에는 진분홍 레이스 속옷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이의 핸드폰도 같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기억나죠? 11년 전 제 핑크 비키니. 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진이 24살 때 처음으로 좋아한 남자를 위해 엄마 몰래 산 핑크색 비키니. 설이가 발견하고 가위로 난도질했던 그 비키니. 엄마가 저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돌려줄 거예요. 유진이 진분홍 속옷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제 제 차례예요. 유진의 눈에는 11년간 쌓인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58살이 무슨 사랑이에요? 동네 창피해 죽겠네. 정우진이라는 사람도 뻔해요. 보나마나 엄마가 가지고 있는 보험금 노리고 접근한 거겠죠. 유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 일주일 안에 정리하세요. 유진이 설이의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안 그러면 카드 정지하고 돈 제 명의로 돌리고 요양병원 보낼 거예요. 유진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설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진분홍 속옷이 발밑에 구겨져 있었습니다.
유진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58살이나 먹고 무슨 사랑이야? 그 남자 엄마 돈 노리는 거야. 서리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내가 진짜로 착각한 걸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리는 우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우진도 문자를 보냈지만 서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설혜 씨,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보고 싶어요. 서리는 핸드폰을 보며 울었습니다. 어쩌지? 유진이 말대로 해야 하나? 유진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리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유진이의 말이 맞는 걸까? 그날 오후 서리가 손주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데 마사지샵 앞에 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설혜 씨, 우진이 서리를 봤습니다. 서리는 멈춰 섰습니다. 우진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연락 안 받으세요? 우진이 다가왔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우진 씨, 네, 말씀하세요.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딸 유진이가 우리 사이를 알아버렸어요. 설의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정리하래요. 안 그러면 카드 정지시키고 남편 보험료 빼앗고 절 요양병원에 보내버린대요. 설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설혜 씨, 그거 협박이잖아요. 그래도 설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이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우리 나이 차이가 너무 나요. 저는 58살이고 우진 씨는 44살입니다. 그리고 우진 씨가 제 돈 때문에 저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우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설혜 씨, 제 눈 좀 보세요. 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설혜 씨 돈? 관심 없어요. 사실 설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설혜 씨가 좋은 거예요. 우진이 설이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나이,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설혜 씨가 58이라서 더 좋아요. 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랑 같이 가요. 우진이 설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따님한테서 벗어나세요. 저랑 같이 가요. 안 돼요. 자신 없어요. 설혜 씨, 우진이 설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6년 희생하셨잖아요. 이제 설혜 씨 차례예요. 설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진 씨. 저 우진 씨랑 갈게요. 그날 밤 설이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화장품, 사진 몇 장. 유진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설이는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유진의 목소리. 설이가 돌아봤습니다. 유진이 방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유진아. 설마 그 남자한테 가는 건 아니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11년 전에 내 마음도 몰라주고 심한 짓을 한 것도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강요한 것도 다 미안하다. 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이제 살고 싶어. 엄마도 사랑하고 싶어. 엄마, 그럼 나는요? 유진이 흐느꼈습니다. 나는 어떡하라고요? 유진아, 넌 이제 어른이야. 36이잖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설이가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유진아,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 진짜 사랑해봐. 엄마처럼 억압받지 말고. 설이가 가방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 뭐예요? 엄마 통장이랑 도장. 3억 다 내 거야.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대신 서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엄마 인생은 내가 못 가져가. 서리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잘 살아.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지금 나가면 다신 안 받아줄 거예요. 유진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서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우진이 서리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설혜 씨. 서리가 우진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우진 씨 전화 왔어요. 잘하셨어요. 우진이 서리를 꽉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서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진이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서리는 우진과 함께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36년을 살아왔고 인생이 대부분을 보냈지만 서리에게 있어서는 감옥 같던 곳이었죠. 드디어 벗어났어. 우진이 서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설혜 씨, 괜찮아요? 서리가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우진 씨랑 함께니까요. 30분 후 차는 한적한 모텔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쉬고 내일 담양으로 가요. 담양요? 네. 거기 제 친구가 한옥 게스트하우스 운영해요. 거기서 당분간 지내면서 생각해요. 고마워요, 우진 씨. 그리고 이후에 저도 서울 마사지샵 정리하고 담양으로 빠른 시일 안에 내려갈게요. 네. 두 사람은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우진이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서리를 안았습니다. 설혜 씨, 저 설혜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서리도 우진을 꽉 안았습니다. 저도요, 우진 씨. 우진이 서리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설혜 씨랑 연락이 안 돼서 저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우진의 입술이 서리를 삼켰습니다. 거칠고 절박하고 뜨거웠습니다. 이번엔 작업실에서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갈망했습니다. 옷이 벗겨졌습니다. 우진이 서리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설혜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격렬하게 서로를 느꼈습니다. 서리는 우진의 등을 꽉 안았습니다. 우진은 서리를 더 깊이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서리는 우진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우진이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설혜 씨. 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서리가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돌이킬 필요 없어요. 우진 씨랑 끝까지 갈 거예요. 우진이 서리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 사람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리와 우진은 담양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의 여정. 창밖으로 초록빛 대나무 숲이 펼쳐졌습니다. 설혜 씨, 저기 보여요? 우진이 가리켰습니다. 한옥 게스트하우스, 메타세쿼이아 길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친구가 5년 전에 시작했어요. 조용하고 좋은 곳이에요. 차가 게스트하우스 앞에 멈췄습니다. 우진아,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형, 오랜만이에요. 그래. 갑자기 내려온다고 해서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 남자가 서리를 봤습니다. 이분이 지난번에 말한 그분이야? 네, 맞아요. 제 여자친구입니다. 우진이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자가 눈이 커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동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리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제일 좋은 방 준비해뒀어요. 방은 아담했습니다. 한옥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 창밖으로 대나무 숲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아무도 안 찾아와요. 동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형. 동혁이 나가고 서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예쁘네요. 그죠?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반했어요. 우진이 서리를 뒤에서 안았습니다. 설혜 씨, 여기서 우리 새로 시작해요. 그래요. 전 좋아요. 서리가 우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리는 담양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우진과 산책을, 오후에는 대나무 숲을 걸었습니다. 저녁에는 한옥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서리가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평화롭다니 처음인 것 같아요. 우진이 서리를 안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요. 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동혁이 급하게 방으로 왔습니다. 우진아, 손님이 오셨어. 손님? 응. 젊은 여자분인데 한설희 씨를 찾는다고 하더라고. 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딸 유진이가 왔나 봐요. 설희가 일어났습니다. 우진이 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현관앞.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려온 얼굴.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유진아, 여긴 어떻게 찾아왔어? 엄마 핸드폰 위치 추적했어요. 유진이 설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요. 유진아, 엄만 안 가. 여기에서 이 사람이랑 있을 거야. 처음 뵙겠습니다. 정우진입니다. 우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유진이 우진을 째려봤습니다. 당신이 정우진이군요. 네. 당신 58살이나 먹은 노인을 꼬셔서 뭐 하자는 거예요? 유진 씨, 말 조심하세요. 우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설혜 씨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44살이고 우리 엄마 58살인데 무슨 사랑? 나이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친구들한테 여자친구가 58살이라고 소개할 수 있어요? 우진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동혁이 현관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우진이 다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했는데요. 뭐라고요?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여기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사장이고 제 절친이에요. 우진이 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자마자 소개했어요. 제 여자친구라고요. 동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나이 차이 듣고 놀랐죠. 동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둘이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좋아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유진이 당황했습니다. 말도 안 돼. 말이 안 된다고요? 우진이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희 마사지샵 직원들도 제가 설희 씨 만나는 거 다 알아요. 우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유진 씨는 24살에 사랑할 자격이 있었는데 설희 씨는 58배 사랑하면 안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 씨, 우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설혜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유진아, 엄마, 정말 이 사람이 좋아요? 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는 우진 씨가 너무 좋아.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유진이 돌아섰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유진은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설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우진이 설희를 안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설혜 씨. 우진 씨, 제가 잘한 걸까요? 네, 잘하셨어요. 우진이 설희를 살며시 안으며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설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년이 지난 담양. 설이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우진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설이는 우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구나. 설이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한옥 마루로 나갔습니다. 대나무 숲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우진은 서울 마사지샵을 정리하고 담양으로 내려왔습니다. 동역의 게스트하우스 옆 건물에 작은 마사지샵을 열었습니다. 담양 옹기. 간판은 설이가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설이는 게스트하우스 일을 도왔습니다. 아침 청소, 손님 맞이, 조식 준비.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었으니까. 설애 씨, 동혁의 목소리. 네, 서울에서 편지가 왔어요. 요즘 시대의 편지. 설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동혁이 편지를 설이에게 건넸습니다. 발신인 한유진. 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에게. 잘 지내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떠난 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손주 돌보고 집안일하고 회사 일하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제야 알았어요. 미안해요, 엄마. 11년 전에 제 비키니 찢은 것도 엄마한테 너무 많은 걸 강요한 것도 엄마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이제 알아요. 그리고 엄마 남자친구 정우진 씨 처음엔 정말 이해 안 됐어요. 근데 요즘 들어 저도 납득이 되더라고요. 엄마도 여자였구나. 36년이나 우리를 위해 희생했는데 지금이라도 엄마의 인생을 찾는 게 맞구나 하고요. 엄마 행복하세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볼게요. 11년 전 헤어진 김도연 씨. 얼마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아직 미혼이더라고요. 늦긴 했지만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손주는 잘 크고 있어요. 가끔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담양 한번 놀러 갈게요. 사랑해요, 엄마. 유진 올림. 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설애 씨? 우진이 뒤에서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설이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우진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설애 씨, 다행이네요. 네. 설이가 우진을 안았습니다. 우진 씨, 고마워요. 뭐가요? 저한테 사랑을 알려줘서요. 우진이 설이를 꽉 안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설이 씨. 그날 오후, 설이와 우진은 대나무 숲을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설애 씨. 네, 저 설애 씨한테 드릴 게 있어요. 우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 설애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진 씨,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진이 설이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평생 설애 씨 곁에 있고 싶어요. 설이는 울었습니다. 저도요, 우진 씨.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대나무 숲속에서 키스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6개월 후, 설이와 우진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마당에서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동혁과 그의 가족, 마사지샵 단골 손님들, 그리고 유진과 손주, 할머니, 손주가 설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손주, 설이가 손주를 안았습니다.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유진아. 설이가 유진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니까 저도 좋아요. 유진이 우진을 봤습니다.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설이는 한옥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가 유난히 빛났습니다. 우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설혜 씨, 아니, 이제 아내라고 불러야겠네요. 편하게 부르세요. 여보. 설이가 웃었습니다. 행복해요? 네, 너무나 행복해요. 설이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59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요. 우진이 설이를 안았습니다. 앞으로 30년, 40년 같이 늙어가요. 네, 평생 같이 늙어요. 두 사람은 대나무 숲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한설이는 36년의 희생 끝에 58세에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59세에 결혼했습니다. 늦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으니까요.